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확하고 누구보다 빠른 부동산 핵심 뉴스에 대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집중해 주세요. 결국 윤 정부에서 DSR 규제를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7월 DSR 규제 강화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그럼 DSR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작년이었죠. 집값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계의 빚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해서 이때부터 DSR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도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주 단위 DSR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DSR이라는 거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대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가 되면 DSR 규제를 받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3단계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2단계는 뭐 어찌저찌 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는 7월부터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총 대출액을 1억 원 초과하게 되면 DSR 규제 때문에 2단계보다는 더 많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질적인 수요자들한테는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TV와 DTI, DSR 세 가지 전부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찾아봐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DSR을 3단계 강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이죠. 7월 이전에 구매 수요자가 조금 늘어날 전망인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7월 이전에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반토막난 서울 주택 거래다. 차주 단위로 DSR 규제가 생기면서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고요. 거래량이 대략 한 70%에서 80%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DSR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이 있는 거는 확실하겠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7,700만 원인데 대출 한도는 막히게 되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니까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LTV를 80%든 100%든 120%를 해줘도 DSR이 규제가 되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내놨던 해결책이 3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40년으로 더 늘리고 최장 50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 대출 금액은 더 많이 받아질 수가 있는 게 맞는데 이거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40년과 50년으로 빌리게 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이자 규모가 30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날 거고요. 오히려 가계대출 때문에 총량 규제를 하는 정부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더 보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50년으로 빌리게 되면 한 군데에서 4, 50년 동안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이사 준비를 합니다. 주택을 처분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을 때 50년으로 빌렸었을 때 이자 금액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 연봉이 이 정도면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DSR 40%는 1금융권에 해당이 되고 50%는 2금융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4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안 되고 카드로는 더더욱 위험하고요. 담보대출이라든가 자동차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 때 기준으로 적어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30년으로 금리는 3.5%라는 가정하에 원리금 균등 상한 금액은 연봉 3천만 원은 2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고요.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7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연봉 3천만 원과 연봉 1억 원의 차이 금액은 5억 2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차이가 양극화를 더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출 금리를 3.5%로 잡았으나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4%, 5%, 6%로 가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DSR에 문제점이 많아요.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환해야 할 금액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7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시스템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대출 가능 금액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DSR 3단계가 추가로 규제가 된다고 하면 양극화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커져서 주택 계급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해봤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LTV 70%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로 놓고 월 상환 금액은 약 16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 상환 금액으로 치면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대략 DSR은 38%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DSR을 제외한 남은 2%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2%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게 의미가 없죠. 70%를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으니까 본인 돈이 1억 5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러나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고 다자녀인 경우에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LTV는 70%입니다. 그러면 아까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DSR이 38%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DTI가 38%라는 얘기도 됩니다.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DTI 규제는 60%까지 제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22%가 돼서 충분히 대출을 통해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 변동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윤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공략하고 있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매물을 출회시켜서 시장의 매물을 늘리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나 250만 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DSR 추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고소득자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7월 달에 이벤트가 많습니다.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러 수요자가 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DSR 3단계 강화가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에게도 큰 피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부동산에 있어서 올해 7, 8월 달이 가장 큰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부동산 안정화는 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그런 건지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동향들을 잘 살펴가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DSR 규제까지 좀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